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어리 때 60만 대군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0만 구독자, 120만 구독자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더 정의와 상식 바로 서는 세상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백운계 정치본색과 스픽스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시고요. 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댓글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학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김두수 대표, 학폭을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 정부는 사람 쓰면은 다 애들이 학폭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의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만 쓰는 건지 또 그런 뭐 자녀들을 둔 사람만 쓰는 건지 이런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정부였다면,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다면 그걸 충분히 검증해서 걸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이 이렇게 쟁점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 한 8월까지인가 학폭 관련해 임사검증의 체크리스트에 그 문항조차도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김명수 합참의장이 학폭 문제에 체크를 안 했다, 최근에 했다는 거고, 이제 본인은 이 학폭에 대해서 뭐 기억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1,800만 원 정도의 어떤 이런 합의금까지 준 학폭인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갈 수 있나,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학폭이 그렇게 논란이 되면 뭐 좀 중요한 인사들 청문회 하기 전에 검증하면서 여기는 학폭 없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는 상식 아닐까 싶은데, 장성철 소장.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또 이렇게 카바를 쳤더라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잠수함을 타고 한 번씩 작전 나가면 몇 개월씩 나가니까 가정일을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자녀 학폭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제 합참의장 후보자가 된다면 가족들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의원들이 아니 여러 차례 학폭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뭐 문의를 하고 질문도 했는데 아니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오니까 아이고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이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학폭 문제 때문에 낙마한 분들이 있잖아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낙마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후보자 같은 경우도 가족들에게 우리 학폭 문제 있나?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거를 확인을 스스로 안 했다. 그것도 솔직히 좀 믿지 못하겠고요. 결국에는 좀 감추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증을 해서 다 이제 후보자를 하는 거고, 또 상식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김정옥 교수,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학폭 문제로 낙마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가 나올 때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전 무조건 안 된다. 이동관은 정순신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학폭 있어 어쩔래 하고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학폭이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거의 학폭이
승진의 중요한 스펙이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스템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인 거죠.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적어도 몇 가지의 기준만큼은 꼭 지켜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그래서 그 지시, 그러니까 말한 학폭이든 어떤 문제, 주식 같은 경우나 근무 중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매우 화낼 만한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걸렸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니까 그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좀 검증해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엽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증을 해서 보고를 해도 상관없어 그냥 밀고 가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뭐 조폭 두목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깡패든 뭐든 이거 멋있는 걸 뭐 또 혹은 아이들끼리 있을 때도 애들 뭐 그 때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이 뭐 저런 애들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사석에서 술자리 같은 데서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아까 김종욱 교수가 뭐 스펙 뭐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용인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잘못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폭과 연결돼 있지 않지만 그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이제 몰랐다. 그 몰랐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작전 나가면 그러면 그걸 이제 얘기 안 한 분이 그 아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집안에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갖다가 남편이 공적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 알면은 상처받을까봐 또 심란해해서 일을 못할까봐 그럼 그건 내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훌륭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정상인 거죠. 조선시대 때 신사임당 그 내조를 잘해서 율곡 선생님 낳았고 또 이순신 장군의 아내 방씨 부인 같은 경우도 집안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남편이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내조의 여왕이 될 수 있는 이분이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친 것이냐. 그렇다면은 학폭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듭니다. JS 열정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끼리끼리 해먹으려 하니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문제없다가 이들의 생각입니다. 대장급 모두 날리고 자기 사람 중장을 합참의장으로 넣으려고 한 건데 학폭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분 말씀 일리가 있는 게요. 김두수 대표 지금 합참의장은 군서열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군의 참모총장 지낸 분 중에서 주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 합참의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별 4개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 3개였는데 별 4개 올려가지고 군서열 1위를 갖다 꽂아준 거예요. 네. 그것도 해군으로. 그러면 군서열 5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냥 뭐 5위도 뭐예요? 한참 뒤지 뭐. 그런데 그걸 1위로 올릴 때는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많이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야, 이런 사람 정도를 군서열 1위로 하면 국민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찾았어?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사람을 찾아야지. 검증을 해봤더니 하나 둘입니까? 지금 자녀 학폭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했죠. 또 뭐 NSC 열리고 있는데 골프 치죠. 어떻게 이런 문제투성이 사람을 군서열 1위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합참의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면 탁월한 성과와 또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그 능력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요. 흔히들 정치인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 이런 뭐 골프 문제니 스마트폰 뭐 주식 거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도덕성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업무 능력과 업무 태도, 기본적인 군인 정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인의 도덕적 검증처럼 야, 뭐 능력은 있는데 뭐 도덕성에 약간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합참의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부실하고 부정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받아야 될 예, 사람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는 청문회 통과 여부에 없이 관계없이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거 말고는 이 국민들이 지금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실 검증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합참 군령권의 제1인자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해요. 모두 52차례나 했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NSC 소집된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지적을 하니까 뭐 제가 작전 지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을 캐치하는 것이 좀 늦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작전 지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찾아냈어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주식 거래를 한 내역을 딱 찾아낸 겁니다. 이때는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도 근무 중에 이렇게 주식 거래하고 코인 거래하면 중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북한이 무슨 상황이었죠? ICBM. 발사. 그때는 또 골프를 쳤어요. 예. ICBM 발사한 날에 골프장을 찾고 이건 군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오죽하면 민주당이 청문회 하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자라고 내세웠냐. 우리 청문회 할 수가 없다라고 퇴장하겠습니까? 청문회 장면 한번 몇 가지 보시죠. 공무원이라도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중징계라고 이제 여당의 이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시간대쯤에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했어요. NSC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 맞죠? 답변하세요. 네. 제가 주식 거래를 수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작전 지휘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상황을 캐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 2022년 11월 18일 날 미국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NSC가 개최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날 골프장에 가고 그 다음 날도 골프장을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골프장 이용한 거 사실입니다. 맞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그 공직자로서 물론 이제 그 보직이 직접적으로 그 뭐 미사일 발사 그 상황을 관리할 그런 직책에 있지는 뭐 않았다 하더라도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던 걸 잊어버렸나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일단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졌고 검증 과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나요? 가족들도 아마 이게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폭으로 인지를 예, 못하고 있었어요. 사과를 드리고 네. 전체적인 종결이 된 걸로 사과하고 끝난 걸로 알았는데 반성문 쓴 걸로 그걸로 종결되고 또 피해자로부터 그 사과를 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학폭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저한테 그 문제가 학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작은 다툼에서 종결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폭 문제도 그렇고요. 근무 중에 주식 거래하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골프 치고 이랬던 것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작사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냈지요. 별 3개 달고 아마 저 사람은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군 참모총장이 돼야지. 내가 합참의장이 한번 돼봐야지. 그래서 이 나라 안보를 총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서 국가안보를 책임져 봐야지.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경력에 혹시라도 흠이 되지 않을까. 사람 누구 만나자고 해도 저 사람 만나는 것 괜히 구설수 올라가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절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흠결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쓸데없는 이권에 개입한다는 오해 사지 않을까? 또 청탁 받았을 때 이거 물리친다 하더라도 그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한번 해군 참모총장이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을 막강 해군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나 합참의장 꿈에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근무 중에 골프 칠 생각 하겠습니까? 근무 중에 주식 거래 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시킵니까? 그것도 별 하나 더 달아서 대장까지 되면서 대한민국 군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에 임명합니까? 저는 수상합니다. 김종욱 교수.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할 때, 야, 너 잽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올려줬어.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울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능력과 무관한 것 같은데요. 전 정치본색 이 방송하는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식이 학폭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군인들을 통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령이 제대로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이 학폭을 할 정도면 부모한테 배운 거죠. 뭐 부모한테 안 배우고 자기가 예를 들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다라고 상상만 해도 저는 좀 아찔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안목이 항상 저 모양 적거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전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했어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사람을 앉히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삼축 체제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하마스처럼 북한이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을까? 이제 대통령이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런 예를 들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합참의장에 앉혀가지고 예를 들면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출중이 제가 볼 때는 국방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까먹고 있는데 대통령은 입으로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라인이든 아니면 국무회의든 아니면 용산의 참모들이든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간언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 사회에도 이 간쟁이라고 하는 건 신하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상식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간하는 자도 없고 대통령은 막가파식으로 인사하고 검증하다가 말 나오면 본인한테 문제될까 봐 법무부는 검증도 안 하고 이게 나라 아니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임금님 이런 것은 우리 김준혁 교수님 죄송합니다. 전국이 아니,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이 해군 출신이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하고 얼마나 다른 건지. 이순신 장군이 오늘로 치면 대위 정도 시절, 예. 대위 정도 시절이 훈련원, 요즘으로 말하는 육군사관학교에 뭐 이런 교관 정도 했던 지위입니다. 훈련원 봉사하던 때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시 병조판서 김기영이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자기 서녀, 그때 이제 첩의 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녀를 이렇게 시집을 보낼 테니 내 사위가 돼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조판서 사위가 갑자기 되면 일학 승진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내가 어찌 병조판서의 사위가 돼서 이런 승진을 바라겠느냐. 말씀은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당시 이조판서가 율곡 이이였어요. 근데 율곡이 같은 덕수이 집안 사람입니다. 율곡의 조카뻘 되는데 하도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당시 서해 유성룡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순신 장군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해가 어려서 한 마을에 같이 자랐었거든요. 이순신 장군하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기 이판이 만나자고 하는데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어찌 내가 한 집안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겠느냐. 그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판서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내가 부와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 비치니 나도 자리에 그만두거나 그 사람도 자리에 그만두면 그때 만나겠다. 거절을 합니다. 3번째가 더 대단하죠. 고흥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발포라고 불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령관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고흥 발포 그 사령부 안에 아주 큰 오동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전라 좌수사가 성박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너무 그 오동나무를 탐내가지고 그 베어가지고 이 검은고를 만들겠다고 베어오라고 이제 하죠. 그럼 그까짓 거 뭐 베서 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저 오동나무는 우리 관사 안에 있는 나무다. 관사 안에 있는 것은 나라의 재물이다. 이 나라의 재물을 아무리 좌수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 베어갈 수는 없다. 딱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해군의 가장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ICBM 올라갔는데 골프 치러 가고 작전사령관이 주식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나 정주시대 때 서당이나 성균관에서 뭐 유생들끼리 좀 학폭 같은 있었죠. 학폭이 아니라 정조가 서력파를 했는데 서자들이 그래서 이제 성균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적자 출신들이 거기서 불러가지고 서자 출신들 몇 명을 두드려 팼죠. 니들 뒤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서자 출신들이 악에 받쳐갖고 치고받고 싸워서 조정에 보고가 됐죠. 그럼 누가 그러면은 적자들이 먼저 이제 공격을 한 거지. 그럼 힘 있는 사람들이. 징계는 그때는 어떻게?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네. 어쨌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서차별이 금지됐는데 어찌 적자들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느냐. 일부 못 나오게 하고 아예 징계도 성균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이 순서대로 앉아라. 딱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죠. 나이 순서대로 근데 앉아라.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하세요? 공부하니까. 교수님이잖아요. 아니 저도 이순신 장군 이야기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이 최종적으로 전라자수사에 임명되는 게 5단계인가 파격적 승진이라고 6단계. 예. 그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제 새 유승룡의 백이 통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앞에 교수님이 예로 들었던 저런 사례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 직전까지 승진됐다가 계속 강등됐어요. 강등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상받은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이순신 장군이 뭐 선조의 승견지명에 의해서 6단계를 진급해서 전라자수사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는 강직함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승진 못했던 사람이 가서 그때 조선의 위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까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님이요,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2류 밑에는 3류나 4류들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직에서 인사를 해보면은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가 있으니까 에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을 다 에이스로만 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또 잘 되라는 법이 없죠. 조화를 잘 이루어야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에이스를 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이너를 가끔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두루두루 쓰고 기회도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데 마이너감도 안 돼 보이는 빌로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끔 씁니다. 지휘관들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사기 진작용도 아니고 청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의도에서 씁니다. 야, 너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낸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지? 너는 무조건 내 비율을 맞추고 내가 부당한 지시해도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데 내가 해줬으니 시킨 대로 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그냥 따르고 몰래 나한테 뭘 갖다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직을 들여다보면. 장성철 소장,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을 특진시켜가지고 이런 자리에 보내는 것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김명수 후보자를 왜 지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과 왜 그 사람을 추천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 바다 쪽을 통해서 도발하는 거, 특히 이제 잠수함, SLBM 이런 걸로 도발할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현재 지금 사성 장군들이 다 문재인 정권 때 승진하고 임명됐던 사람들이다. 현 정부의 사람 중에서 사성 장군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성 장군으로 승진시켜서 임명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레몬님은 이런 글을 주셨네요. 이수신 장군이 임금의 질투를 두려워해서 갑옷을 벗어버렸다는 후문도 있던데요. 군주가 엉망이면 어른이들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그랬습니까? 예, 사실이죠. 예. 근데 저는 진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저를 진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자리 하면은 제가 정말 국민과 이 제대로 된 통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는데 참, 왜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흔히 그 안보는 보수가 좀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통상 그냥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안보 역시도 이제는 무능하구나. 보수가 이제 안보도 책임 못 질 정도로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이나 자기들의 외골수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한 30년 정도 후퇴한 그런 사고를 가진 속에서 안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또 혹시라도 방치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까지. 아니 사성 장군의 진급을 문재인 대통령 충성하는 사람만 임명했겠습니까? 그 능력 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기간에 승진한 사람은 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입니까? 안보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보에 있어서 이런 보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는 오히려 자조적인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저도 그냥 맞득지는 않은데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고 승진했던 사람들 다 전역시켰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 다 승진시켜가지고 군 수뇌부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권이나 일어나는 건데 그게 옳은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반복 안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님이 신원식 장관이 추천을 했는데 북한의 잠수함의 SLBM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SLBM을 실험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정부가 단 한 번도 SLBM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거는 북한이 아주 사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해군 출신의 이 3스타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한다. 얼마나 논리적 모순입니까? 이건 임명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데 잘 붙여야죠, 이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사청문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19 합의 파기를 위해서 만든, 지금 9.19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갖다 확대한 건데, 9.19 합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접촉을 적게 해서 소위 서로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했던 게 9.19 합의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상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충돌입니다. 주로 벌어지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켰다는 얘기는 해상에서의 강력한 대응, 충돌을 만들어서 9.19 합의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파기하게 만들면서 소위 한반도 관계를 매우 예를 들면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김명수란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성들이 이 신원식과 김명수라는 합작품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용산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예.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김명수 합창의장을 임명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좀 이번 참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인식을 갖다가 새로 바꾸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이 신원식 장관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석영님이 붕짜자 눈에는 붕짜자만 보이지 그런 글 주셨고, JSL정님은 신원식 장관 추천이 아니고 김태효가 꼽은 겁니다. MB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이유로 이런 글도 주셨는데, 아무튼 뭐 누가 추천했든지 간에 이렇게 흠결이 많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 후보자 내세웠는데 이런 것들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임명을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